서울의 따뜻한 5월, 강남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 안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단상에 올라서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객석 한가운데 유라희가 앉아 있었다. 45세,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유라린이 있었다. 42세, 짧은 단발머리가 세련되게 빛나고 지적인 눈빛과 당당한 자세로 태준을 응원하고 있었다. 태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오랜 친구 유라희 씨와 그녀의 소중한 친구 유라린 씨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객석이 순간적으로 고요해졌다. 유라희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유라리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꼭 쥐었다. 태주는 말을 이었다. 그분들은 제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마라는 단어를 끝까지 피했다. 그는 유라희를 친구라고 소개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조용히 차에 올랐다. 집으로 가는 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이 차 안을 스치고 지나갔다. 집에 도착하자 유라희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태주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태주나 유라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왜 그랬니? 태주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18년 동안 키운 아들이 졸업식에서 엄마를 친구라고 소개한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유라리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어. 엄마가 여자와 산다는 소문.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나는 거짓말을 했어? 엄마가 혼자 키웠다고, 이모가 그냥 친한 친구라고. 그런데 오늘 만약 내가 엄마라고 말했다면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나까지 이상한 눈으로 볼 거야. 유라희는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래서 나를 부정한 거니?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엄마를?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유라희와 유라린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밤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아침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하지만 그는 절대 물어본 적이 없었다. 물어보면 모든 것이 깨질까 봐. 그날 밤, 태주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그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 유라희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승진을 미루고 주변의 시선을 피해 이사도 여러 번 했다. 유라리는 예술가였다. 그녀는 태준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웃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부정했을까? 태준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답을 알았다. 그는 무서웠다. 한국 사회에서 정상이 아닌 가족이라는 낙인이 두려웠다. 대학에 가서도 미래에도 그 낙인이 따라올까 봐. 그 선택은 그날부터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유라희는 커피를 내려다보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유라리는 조용히 태준의 접시에 반찬을 더 놓아주었다. 태준은 포크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엄마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유라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태준아. 내가 나를 친구로 소개한 순간 나는 1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유라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태준아, 우리는 숨기기 위해 산 게 아니야. 너를 위해 숨긴 거였어. 그런데 내가 우리를 또 숨기면 그건 우리를 지우는 거야.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지우는 게 아니야. 지키려는 거라고. 그날 오후, 태준은 학교 동창 단톡방에 들어갔다. 졸업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런데 한 친구가 물었다. 얘야, 너 엄마 누구였어? 어제 소개한 그 언니들. 진짜 예쁘시던데. 태준은 손이 떨려 답장을 못했다. 또 다른 친구가 답했다. 친구라며? 근데 왜 그렇게 친해 보였지? 태준은 핸드폰을 껐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유라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단톡방에서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유라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태준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저녁, 유라희와 유라리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태준은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라리나, 나 정말 힘들어. 태준이가 나를 부정하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유라린이 유라희를 안았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네. 계속 숨길까? 아니면 이제 솔직해질까? 태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엄마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그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며칠 후, 유라희의 어머니, 태준의 외할머니가 집에 찾아왔다. 할머니는 유라희를 보며 말했다. 졸업식 사진 봤다. 그 여자 누구냐? 왜 태준이가 너를 친구라고 했대? 유라희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그런 사이인 거 나도 예전부터 알았어. 하지만 사회가 용납 안 해 태준이까지 피해볼까봐 무서웠지? 그런데 이제 태준이까지 너를 숨기네. 그날 밤, 유라희는 태준의 방문을 두드렸다. 태준아, 할머니가 아셨어.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엄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가족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그는 돌아설 용기가 없었다. 한 달 후, 태준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동창 한 명이 SNS에 졸업식 사진을 올리며 태준이 엄마 진짜 예쁘시네. 근데 왜 친구라고 소개했대? 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 댓글은 빠르게 퍼졌다. 태준은 학교 선배에게 연락을 받았다. 얘야, 너 엄마 레즈비언이야? 진짜냐? 태준은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오랜 친구야. 하지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불러왔다. 유라린의 전시회에 초대받은 태준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마주했다. 유라린의 작품 속에 유라희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관람객 한 명이 물었다. 이 모델분, 모델이시죠? 정말 아름다우세요. 유라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연인이에요. 그 순간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관람객들이 수근거렸다. 태준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집에 돌아와 유라린에게 소리쳤다. 왜 공개했어? 이제 다 알게 됐잖아. 유라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태준아, 우리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너도 이제 어른이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 태준은 울분을 터뜨렸다. 너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 대학에서도 소문나면 어쩌라고.
유라희가 끼어들었다. 태준아, 내가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10년 넘게 숨기며 살아온 고통은? 너는 그걸 모르는 척했어. 그날 이후 태준은 집을 나와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는 엄마와 연락을 끊었다. 그런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밤마다 유라희의 미소, 유라린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어느 날 태준은 유라희의 카톡을 받았다. 태준아, 할머니가 입원하셨어. 오고 싶으면 와. 태준은 병원으로 갔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유라희의 손을 잡고 있었다. 태준아, 너희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 사랑이 어떤 형태든 사랑은 사랑이야. 태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그는 처음으로 유라희를 진심으로 안았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유라린이 집을 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서 말했다. 나 때문에 태준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 유라희는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태준은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다. 왜 나 때문에 이모가 나가? 유라리는 미소 지었다. 이모가 아니라 내 엄마의 연인이야. 태준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게 아파. 태준은 처음으로 유라린을 이모가 아닌 전마의 연인으로 불렀다. 가지마 제발. 유라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엄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우리를 부정하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그녀가 떠난 후 집은 텅 비었다. 유라희는 매일 울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을 원망했다. 그는 대학에 가서도 외로웠다. 새로운 친구들이 가족 사진 보여줘라고 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다. 어느 날 태준은 유라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를 친구로 소개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정한 거였어. 유라희는 한참 침묵했다. 태준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라린이는 이미 떠났어. 태준은 울었다. 그는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 나는 레즈비언 엄마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졌다. 일부는 비난했고 일부는 응원했다. 태준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깨달았다. 진짜 용기는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유라린이 돌아왔다. 그녀는 태준의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식탁에 앉았다. 유라희가 먼저 말했다. 태준아,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우리도 숨기지 않기로 했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모 아니, 엄마들. 미안하고 고마워. 그들은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진짜 가족 사진이었다. 태준은 그 사진을 프로필로 바꿨다. 시간이 흘러 태준은 대학에서 LGBT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했다. 유라희와 유라리는 손을 잡고 태준의 졸업식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이번에는 태준이 당당하게 말했다. 저를 키워주신 두 분의 엄마, 유라희와 유라린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고 태준은 가끔 후회했다. 만약 그날 졸업식에서 솔직했다면 더 일찍 가족이 행복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는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었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